자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한 주 잘 보내셨나요?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여러분들 잘 지내셨기를 바라고요. 자, 오늘은요, 지난주에 제가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에는 호랑이를 덫에 가두면이라는 책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. 제가 이 책을 아주 우연히 서점에서 보게 됐어요. 서점에서 봤을 때 이 책의 칸이 어디에 있었냐면 청소년 부분에 책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좀 뭐라고 할까요, 이제 아이들, 학생들 위한 책이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손이 언뜻 가지 않더라고요. 그렇지만 혹시나 모르는 마음에 이제 나중에라도 한번 읽어봐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어떤 기회가 돼서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책을 좀 읽어봤습니다. 일단은 이제 아이들 소설이라고 딱 정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책답게 글자도 크고 장수도 적어서 아주 금방 읽을 수 있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. 두말할 나위 없이 참 재밌었고요. 그런데 이걸 과연 우리 청소년들용 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? 라는 사실 의문은 들었습니다. 왜 그러냐면 제법 어른들이 읽어도, 아니 어쩌면 어른들을 위한 동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들, 이 책은요, 테켈러라는 분이, 이 테켈러가 어떤 분이냐면 한국계 작가예요. 한국계 작가인 이분이 글을 이제 쓰신 거고, 이 아동, 특히 청소년을 위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상을 주는 게 있어요. 굉장히 권위 있는 상인 뉴베리라는 상이 있는데, 그 상을 수상한 굉장히 수작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죠. 그 한국계 작가가 쓴 이 책의 내용에서 당연히 이제 원본은 영어로 되어 있겠죠. 근데 그 영어에 할머니라는 말은 이제 할머니는 우리나라 한글을 그대로 영어로 옮겨서 할머니를 사용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저도 원서를 못 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한국의 정서, 즉 한국의 이 호랑이와 말씀드렸던 두 자매, 아이 둘과의 이 관계, 이 동화가 그대로 녹아있는, 어떻게 보면 작가의 시선으로 더욱더 다른 식으로 풀어져 있는 굉장히 재밌는 책이었습니다. 대략적인 줄거리를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면, 첫 장면에서 비가 오고요. 이 주인공 여자애가 그 장면 속에서 되도 않는 실제처럼 느껴지는 호랑이를 차의 뒷자리에 찬 상태로 앞에서 만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즉 저 앞에 차가 진행하고 있는 그 방향에 호랑이 한 마리가 있는 걸 보게 되죠. 하지만 그 호랑이는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이 주인공 여자애밖에 못 봅니다. 그래서 그 호랑이를 스쳐 지나가서 도착한 곳은 어디였냐면 바로 할머니 집이었어요. 그 할머니 집은 말 그대로 이제 외할머니 집이죠. 어렸을 때 잠깐 살다가 또 다른 곳으로 이주했다가 또 다시 돌아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. 그곳에서 할머니와 다시 살기 위해서 돌아온 어머니와 두 딸이었는데, 아버님은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함께 지내기 위해서 그곳으로 돌아옵니다. 근데 그 할머니는요, 굉장히 이야기를 좋아하시고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에요, 이분은. 그래서 모든 일에 그 영적인 부분을 다 연결시키는 그런 할머니였습니다. 그런 할머니를 어려서부터 봐왔던 이 두 자매 역시도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미신적인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자매였던 거죠. 근데 그런 와중에서 할머니가 아프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. 할머니는 이제 뇌종양이라는 병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상태였고, 그러한 할머니와 함께하기 위해서 딸인 엄마와 두 자녀가 그 집으로 가게 된 것이죠. 주인공 여자애는 막내죠. 이 막내는 할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시는 걸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 첫 장면에서 만났던 그 호랑이와 다시 조우하게 됩니다. 그러면서 이 호랑이는 그 할머니가 할머니를
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러면서 이 주인공 여자에게 여러 가지를 주문하고 그 주문하는 내용들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할머니가 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주인공이 쭉 어떤 사건 속에서 휘말리면서 내용은 쭉 진행이 되죠. 하지만 정말 그 호랑이의 말대로 할머니가 그 뇌종양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실 수 있었을까요? 아니면 그렇지 않았을까요?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책을 읽으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. 왜냐하면 그 호랑이와의 만남, 호랑이가 할머니가 나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어떤 방법을 제시해주는 그 방법들을 통해서 이 여자, 우리 주인공 여자애가 그 안에서 성장을 경험하면서 삶이란, 인생이란, 생명이라는 것을 느껴가는 장면들이 굉장히 저는 인상 깊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걸 보면서 줄거리를 한번 경험해 보는 게 어떨까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. 대략적인 줄거리일 뿐이니까요.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또 다른 어떤 느낌적인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부분에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제가 고민한다고 될 건 아니지만 우리네 삶이라는 게 정말 짧고 그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방향으로 흘러가는구나. 그건 사람들 인생들마다 그 방향은 다 다를 수 있겠죠. 그렇지만 결국의 인생들은 죽을 수밖에 없고,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? 그런 질문을 그 책을 마무리하는 그 새벽에 좀 진하게 해봤던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어보신다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게 되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자, 오늘도 짧게 책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눠봤어요. 책이라는 건 사람들마다 저마다의 스토리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읽혀지는 것이고, 또 그게 독서의 맛이기도 하죠. 여러분들이 읽는, 여러분들이 읽을,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책의 느낌은 어땠는지 또 그것도 참 궁금하네요. 자, 오늘은요 우리 테켈러 작가의 호랑이를 덫에 가두면이라는 책을 가지고 잠깐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. 우리네 인생,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이야기죠. 우리의 삶이 이야기고, 그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굉장히 삶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삶 자체가 재밌다라는 그런 생각도 솔직히 들기도 하고요. 여러 가지 마음이 드는 그런 시간이네요. 여러분들 다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한 주 잘 보내시고요. 저는 또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할게요.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,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심도 깊은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뵀으면 좋겠네요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시고요.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들어가세요.